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박주민 의원의 전월세 임대차 무한 연장안, 법률 개정안,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취지가 완전히 다 논리적으로 엉망이다 라는 부분을 갖다가 밝혀드렸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너무 재미없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뜻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지금 이 박주민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결코 임차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 월세 세입자 이 사람들을 위한 게 결코 아니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명쾌하게 밝혀드릴 건데요. 사실상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 법안은 결코 임차인들을 위한 법률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임차인들은 임차 받을 기회를 점점 더 박탈당하게 되는 법안입니다. 자, 상당히 여러분들께서는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임대차 기간을 갖다가 무한 연장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전월세 상승률도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데 이게 서민을 위한 법인 것 같은데 이게 왜 결코 임차인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고 하시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 답은 지난 방송에서 일단 입법 취지가 완전히 다 엉망이에요. 맞지가 않아요.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내용, 이 법률안의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발생될 시장은 더욱더 카오스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포유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 이건 정말 서민들을 위한 법률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명쾌하게 방송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오늘 2부 방송 해당 박주민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결코 서민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는 부분 명쾌하게 오늘 방송에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 인트로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당황스러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왜 서민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거는 어떠한 언론사에서도 밝혀주지 않는 내용이에요. 어떠한 방송국 혹은 전문가들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아주 숨은 비밀이 이 법률 안에 녹아 있습니다. 이 법률 안에 녹아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제대로 짚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들 여당 세력이 이 22명의 의원 자신의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숨은 의도를 꼭꼭 숨겨놨어요. 이 꼭꼭 숨겨놓은 의도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법률안을 갖다가 다시 한번 띄워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방송에서 제안 이유 이 부분이 다 논리에 어긋난다는 부분을 갖다가 설명드렸고요. 자, 주요 내용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주요 내용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지 말고 그냥 바로 법을 보면 되죠. 뭐 법률 개정안 해가지고 이렇게 쭉 다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냥 저는 이것보다는 아예 법조문을 갖다가 신구 조문 대비표를 갖다 보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여기 해당 법률 안에 감춰진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은 그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구 조문 대비표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6조 계약의 갱신부터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건 신설 항목이에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제 1년 6개월 지났어. 이제 6개월 남았어. 근데 나는 계약 갱신을 하고 싶어 하고 임대인한테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걸 거절하지 못한다 라는 문구, 아주 자극적인 문구가 먼저 들어가죠. 이러므로 인해서 임차인들은 나의 임차 권리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독수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독수조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독수조항은 아니죠. 자, 그러나 여기서 앞으로 임차인들이 왜 더 힘들어지는지를 제가 명쾌하게 밝혀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뭐 3번 월세를 갖다가 연체한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3번을 갖다 연체했으면은 뭐 다시 계약 갱신을 갖다가 청구할 수 없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그리고 뭐 동의 없이 전대해 준 경우, 뭐 이런 부분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인데 뒤에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자,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걸 갖다 왜 강조하느냐?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포유는 부동산을 가진 자의 편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방향성을 갖다가 투자자보다는 실거주자 중심 위주로 항상 말씀드려 왔어요.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언론에서도 명쾌하게 말을 안 해주고 있어요. 정답을 이야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려진 본질을 이야기해주지 않고 있어요. 자, 지금 마저 읽어볼게요. 파랑 마저 읽어보면은 이것도 뭐 지금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여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 이게 무엇일까요? 자, 6조 1항 7호하고 지금 8호의 후렴구 부분,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 사전 전제를 갖다가 깔고 보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이와 관련돼서 매스컴들, 어떻게 방어하나 좀 보자. 이 반시장적 논리를 어떻게 방어하는지 보자라고 아무리 지켜봐도 어떤 전문가도 이걸 얘기를 해주질 않아. 자, 그러니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 법조문만 보고 나면은, 나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여기서 임차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임대인이 이 집을 팔면은 이 임차인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연장을 갖다가 청구를 하지 못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까지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가 된다면 앞으로 주택을 매수하게 될 사람들이 실수요일까요? 아니면은 임대인이 다시 매수를 하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임차권은 권리가 이렇게까지 보호가 되고 임차인들을 보호해주게 된다면은 안 그래도 임대인은 지금 세수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자기는 수익이 안 돼. 그럼 내가 왜 임대인을 해? 요즘 투자자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투자자들이 시장에 그렇게 크게 가세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들의 가세가 상당히 힘이 커요. 거의 부동산 사장님들이 보편적으로 하시는 얘기예요. 요즘의 수요는 거의 대부분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지금의 시장에서 실수요자가 개입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집을 비워주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나갔어. 일단 나갔어. 그 다음에 나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이 투자자일까요? 아니면 실수요자일까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자, 그러면은 2주택자, 3주택자, 4주택자들은 계속 집을 팔아. 계속 집을 팔고 실수요자들만 진입을 해. 그럼 임대차 가능 물량은 어마어마하게 축소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이사 가야 돼? 지금 이 법 자체가 투자자들을 갖다 몰아내는 법 아니에요. 자, 지금 이렇게까지 법을 갖다가 강화했는데 너희가 주택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들어? 웃기지 마. 못 얻어. 자, 그런데 누가 투자자가 집을 사냐고요. 투자자가 있어야 임대 가능한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되면 투자자가 누가 집을 더 사게 되냐고요. 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게 되지. 그런데 나는 집을 사기 싫어. 나는 집을 살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해. 나는 임대차를 구해야 해.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임대차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임대인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임대차를 구한다는 거예요. 자, 이 법률안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야, 정부에서 그동안 다주택자들 너희 그렇게 집 팔려고 그러는데 집 안 팔았어? 엿먹어봐. 이래도 집 안 팔 거야? 이건 임차인 보호제도가 아니에요.
이건 임차인 보호제도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을 갖다가 매도를 갖다 유도하기 위한 법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 안에 범주에 속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결국 임차인을 보호하고 마치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 같은 명분, 대의 명분을 갖다가 쌓고 접근했지만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법률이 아니다. 임대인이 존재해야 임차인이 존재하는 건데 임대인 자체를 갖다 말살시키려는 법안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갑자기 임차주택에 왜 들어오겠어요? 임대인이 한 명이라고 되게 단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임대인이 한 명이라고. 임대인이 팔았어. 거주할 사람한테. 자,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어떻게 안 비워줘? 그런데 앞으로의 수요가 대부분 다 실수요일 거라는 점이죠. 그리고 실수요자만 시장에 진입하고 임대인은 더 늘어나지 못한다면은 기존에 다른 지역에 다른 가구에 임차받고 있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나와요? 왜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집, 나의 권리가 충족되는데. 그런데 새로 임대할 수 있는 가구는 늘어나질 않아. 왜? 투자자들이 집을 사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전세가, 월세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실제 전세가, 월세가, 나는 이미 임대차 가구를 갖다가 나는 임대차 가구에 거주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팔아버리면, 임대인이 팔아버리면 실수요자한테, 그러면 나는 이 지역, 이 근처, 내가 살던 지역 근처에서 집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게 현실이라니까요. 이렇게까지 임대인을 갖다가 압박하는데 투자자가 누가 집을 사냐고요. 게다가 문재인 정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주할 집 빼고는 다 팔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임차인들은 어디에 발을 붙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의 언어 농단에 너무 속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은 2035년까지 지속적으로 가구 수는 증가해요. 이 늘어난 가구 수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늘어난 가구 수만큼 주택의 공급이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주택도 아파트와 그리고 일반 다가구, 연립, 빌라 이런 것과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 정치인, 위정자들은 이걸 구분해서 보질 않아요. 아파트를 원하고 있다고요. 지금 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합니까? 왜 빌라, 연립은 안 올라가는데 아파트만 올라가냐고요. 아파트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아파트 공급은 다 막고 있어. 거기다가 임대인은 압박해. 자, 그러면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주택은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연립입니까? 다가구 주택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파트에 있어서 더 이상 공급이 있을 수가 없어. 공급이라는 건 임대차 공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임대 하늘의 별 따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박주민 의원의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내용의 실상은 임차인을 보호해주겠다가 아니라, 야, 임대인들 너희 집 아직까지 안 팔았어? 두고 봐 라는 법률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임대인에게도 지금 좋은 정책이 될 수가 없고요. 하다못해 임차인들에게는 더더욱 좋을 수가 없는 법안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여론몰이용, 우리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어요. 대의 명분 좋아요. 자, 대의 명분, 이 법률 안에 입법 취지부터 제가 다 박살내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닥칠 현실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판타지의 꿈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생활, 더 불안한 생활, 그쪽으로 내몰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지금 저쪽 세력, 그러니까 지금 현 집권 세력의 농단에 아직까지도 그 장밋빛 환상을 보고 계시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들이 보여주는 장밋빛 환상이 한 번이라도, 지금 현 정부 들어서 한 번이라도 현실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저들은 그냥 환상만 줄기차게 외쳐요. 우선 당장 표만 얻으면 되니까. 하지만 이로 인해서 나타날 그 병폐들은 오히려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어쨌든 죄송합니다. 또 열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방송 사실은
2부작에서 끝나려고 그러는데 지금 2부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 2부로 끊고 3부에서 마저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방송을 보고 나시니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장밋빛 환상, 그들은 그 장밋빛 환상을 갖다가 정말 아주 잘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들이 말이 옳아 보여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실 적용 시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너무나도 소홀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논리, 이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사람들이 혹하게 만들어 놨는데 마케팅은 잘했는데 정작 이 마케팅한 제품을 보니까 엉망인 거야. 그리고 그에 대한 부작용은 이 입법이 이루어진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2부 방송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3부 방송에서 더 여러분들께 1부와 2부 내용을 종합해서 명쾌하게 앞으로 벌어질 시장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3부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